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산업체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이 우리가 그저 생산성을 증대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우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된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CRM, 고객 관계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해서 우량의 고객 또는 잠재 고객, 신규 고객을 우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됐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것이 우리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된 거는 뭐냐면 융합 기술이에요. 융합. 우리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는 융합 기술인데 여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우리 스마트폰은 융합 기술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갖다 전화도 하지만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카메라 사진도 찍고요. 그렇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잖아. 그걸 갖다 우리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 기반의 새로운 사업이 영역이 발굴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산업적 측면에서 인터넷 활성화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고객 관계 관리에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융합 기반의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발굴됐다라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이 측면은 뭐냐면 기존의 장치나 센서, 기존의 장치에 센서나 통신 모듈을 탑재했다는 거. 기존에 어떤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장치에다가 센서, 어떤 데이터를 하는 센서나 또 인터넷과 통신하는, 다른 것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을 탑재를 해서 융합 기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기의 경우 예를 드는 건데, 센서나 통신 모듈이 복합기 우리 복사기에 우리 센서나 복사기의 어떤 값을 읽을 수 있는 센서나 읽은 값을 갖다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통신 모듈이 복합기와 같은 기존의 장치에 탑재됐다라는 거죠. 그랬다는 거는 우리 사물 인터넷이 그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물을 진흥화시키고 그 진흥화된 사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물과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탑재됐다. 기존 전문가들의 기업들이 라인업을 확대했다.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운동화를 만들면 운동화를 만드는 그런 제품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라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키에 보시면은, 나이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운동화 만드는 거잖아. 스포츠웨어 만드는 회사잖아. 그 스포츠 만드는 회사는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이키를 운동화를 만드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건강 관리잖아요. 건강 관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록 관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우리 운동화만 팔아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운동화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키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듀얼 밴드 디바이스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듀얼이라고 하는 나이키 듀얼 밴드를 손목에 차고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 박스라든가 얼마큼 빨리 달렸다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아디다스는, 그러니까 기존의 나이키는 스포츠웨어, 스포츠 운동화를 만드는 의류도 만들지만 운동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에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런 장치도 만들어서 라인업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제품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드는 순서, 이렇게 라인, 그것을 확대했다는 거죠. 아디다스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 스포츠, 운동화 만드는 거죠. 의류도 있지만, 스포츠 의류도 있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출시했다는 거죠. 여기 아디다스, 스마트 런이라고 하는 거. 나이키 듀얼 밴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뭐야? 그러면
나이키에서 그 스포츠 운동화 만드는데 운동화 사업을 접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걸까요? 그치? 애디다스에서 운동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운동화 대신 이거를 팔아서 우리 그 운동화 매출을 하는 것을 이거의 주력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나이키의 듀얼밴드의 라인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융합된 거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나이키 운동화와 이 듀얼밴드를 같이 줌으로써 그치 나이키 운동화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건 없이 그냥 운동화 파는 것보다 이런 과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 기기와 같이 팔게 되면은 운동화가 더 많이 팔리겠죠. 애디다스도 더 많이 팔리겠죠. 이거. 그렇죠? 애디다스의 스마트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팔고 저렴하게 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렴화 시키면은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팔게 되면 그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팔게 되면 운동화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나이키나 애디다스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라인업을 했다는 것은 기업의 주력 제품이 운동화나 스포츠 용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지 이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좋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노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게 되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뭐 나이키, 아디다스는 두 개의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용품을 갖다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해서 서로 앞다퉈서 이렇게 과학적인 거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니까 운동화와 운동하는 스포츠 그 제품과 이것이 결합된 거잖아. 그걸 갖다 우리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융합된 거죠.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새로운 가치의 생성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치? 예.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새로운 가치에 초점을 둔다. 어떤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화 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alu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과거의 제품에 대한 가치죠. 과거의 제품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100원에 팔렸다 그러면 그것은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렇지만 이 제품은 미래에 대한 가격의 예측은 value라고 그랬죠. value가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value라고 하는 건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 가치, 그치? 가치를 높이면 그냥 신발만 팔 때 하고 이거 가치를 팔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용 가치가, 효용 가치가 높아지잖아. 효용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가격 또한 높아지겠죠. 그쵸?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비용은 뭐 고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이만큼 해서 그쵸? 그 가치가 올라가면 이만큼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익스트라 밸류가 되는 거죠. 익스트라 밸류. 더 많은 가치죠. 아시겠어요? 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에 활성화된 거는 이동통신 사업자예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SK, KT, U+요. 그쵸? U+, U+ 세 개가 있는 거죠. 이동통신 사업자가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었죠. 물론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뭐 기지국 설치하고 그러면서 돈이 많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우리 기지국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투자 안 하고도 가입자만 늘어날수록 돈이 많이 벌리는 거잖아. 돈 많이 벌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세 가지 회사가 경쟁이 심화됐죠. 그죠? 예전에는 이 회사마다 뭐가 그치? 뭐 011이라 쓰는 회사, 뭐 SK는 012, KT는 016, 뭐 019 이렇게 쓰는 그 통신사마다 각각의 국번이 틀렸었잖아요, 이게. 근데 요즘에 다 통합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치? 번호 이동 같은 걸 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고객, 언에 있는 고객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고객을 갖다가 누가 더 많이 뺏어가느냐, 뺏겨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에 걸리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신 사업만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부가가치,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어떻게? 그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문 인터넷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쵸?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의 IP 산업 동향을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견인하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중심으로 활성화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만으로 회사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입자는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이거 갖다가 그쵸? ARPU라고 그랬거든요. Average Revenue for User. 유저당 평균 그쵸?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있어요. 이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초기에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는 2009년, 2010년, 2011년 쓸 때는 스마트폰 쓰려면 뭐 8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입할 때 물론 이제 약정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만원대 요금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치.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서민정책이니 여러가지 물가정책인을 통해서 그치? 계속해서 정부에서 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해요. 우리 통신위원회가 있잖아. 그치? 압박을 가해서 계속 요금을 내려요. 여러가지 정치적 영향 때문에. 그치? 좋은 건 아니지만 심화됐다는 거죠. 또 기존의 사업자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죠? 뺏고 뺏기는 그러한 무한의 어떤 그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번호 이동. 그거 아시잖아요. 그쵸? 응? 뭐, 약정할 때 뭐 이렇게 뭐 보상도 주고 뭐, 그건 다 불법인데. 그쵸? 불법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사면 얼마큼 뭐 돈을 주고 뭐 깎아주고 이런 것도 다 불법이거든요. 통신법에서 그 저촉되는 것들이거든요. 아직 그래도, 그치? 치열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기존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동통신 사업자가 땅 짓고 헤어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 이동통신 사업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통신망과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더 양질의 서비스, 편리하게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을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필하게 노력한 것이 SK가 제일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었는데 많이 다른 데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가 차별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을, 그쵸? 주도적으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걸 주도적으로 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에서 뭐 가정 관리를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농장 관리를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치? 여러 가지 뭐 자동차를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원격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런 것들 주도적으로 한 것이 SK죠. 물론 KT도 마찬가지고, LG U+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새로운 기회가 그래서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가입자나 융합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융합 서비스, 융합 아시죠?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 사업을 하게 됐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 수집을 분석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그쵸? 이 이동통신 사업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통신 설비도 있지만, 그 데이터가 많다고 그랬잖아, 가입자에. 예, 그쵸? 그리고 SK 같은 거 있는 데에서는 뭐, 유동인구라든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죠. 왜? 인구 분석이라든가, 상권 분석 같은 거 뭐야? SK 단말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되면, 어디서 누가 많이 통화했는지, 통화 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또 어떤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죠? 위치 서비스가 되잖아. 그쵸? 이동통신사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리하다. 일단 이미, 그쵸? 네트워크는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물들을 진흥화해서 갖추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자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도 갖춰야 되고, 뭐, 지능도, 사물의 진흥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은 네트워크가 있잖아.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다음이요. 다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거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다음에서 한 것이 뭐예요?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다음 그쵸? 메일이 있었잖아. 거의 다 뭐 다음 메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경쟁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 업체하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뒤졌지만 그쵸? 이 다음에서 하는 성공한 게 뭐야? 다음 카카오톡이요. 그쵸? 카카오톡 아시죠? 우리 카카오톡. 특별하게 우리나라만 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특별하다 그래요. 외국 사람 대부분 SMS,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쓰지 않고 카카오톡을 쓰죠. 카톡 하죠. 그쵸? 카톡, 단톡, 뭐, 개인톡, 이런 카톡 하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죠. 정말 SMS라고 하는, 그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요. 물론 외국도 있는 것도 있고 중국도 있는 것들은 유사한 거 있지만은, 그리고 외국은 거의 다 이제 구글이나 야후 같은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를.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잘 침투를 못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이버를 쓰잖아. 그치? 검색함자로. 손색이 없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이런 통신사 SK나 KT나 LG U+가 그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포털하고 연결시켜서 인공지능 스피커 하잖아. 인공지능 스피커 뭐 클로버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그 말을 하면 그쵸? 오늘의 날씨 알려달라면 날씨도 알려주고 그쵸? 노래 틀어달라면 노래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SK나 KT나 LG U+의 뭐 그치? 기존의 무선 망하고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LG나 KT나 U+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날씨를 알려준다든가 그냥 노래를 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겠죠.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 그 다음에 그저 개인 대상 시장의 공략 또는 포털사와 동반관계를 통해서 시장 확대를 노력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포털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가입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털사와 연결이 돼서 그 포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날씨나 뉴스 정보라든가 날씨 정보라든가 뭐 음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하죠. 요즘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치열해요.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기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자기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IoT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됐다는 거죠. 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 챕터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뭐 이윤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잘해서 고객으로부터 고객 자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컨버전스를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절박한 심정, 그치? 이런 것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 활성화된 거는 또 이제 가격의 수용성이라는 거죠. 가격의 액셉터빌리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센서나 구동기 등이 저렴했다. 아까 좀 하고 좀 그 중복되는 건데 또 장비 도입 비용이 하락돼서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적 측면에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장비 도입 비용이 하락됐다. 우리 비용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품이나 제품이 소형화됐다는 거죠. 소형화. 우리가 이제 컨버전스 그런다면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능들을 집어넣으려면 소형화가 돼야 돼요. 그 제품들이 소형화가 돼서 거기다 집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소형화한 거에 그 한 예를 보면 황해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황씨겠죠? 황창규라고 하는 그 삼성의 기술총괄본부장이 그 책도 내고 말을 했어요. 전자제품, 그러니까 메모리의 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고 하는 이론. 그게 우리 황해 법칙이고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는 18개월마다
그쵸? 프로세스의 속도가 그쵸? 2배로 빨라진다는 거.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죠? 소형화 기술. MEMS, 마이크로 엘렉트로닉 메카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MEMS 기술이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그치? 예. 따라서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그쵸?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해 혹은 그 성질을 측정하는 규명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 우리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소형화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찾아보시면 우리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해 법칙 그 무어의 법칙 한번 해볼까요? 황해 법칙 황해 법칙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황해 법칙 나오잖아요. 그쵸? 그 황해 법칙은 그쵸? 한국의 삼성전자 기술 총괄 황창규 씨가 하고 2002년에 했다 이런 거 아시겠어요? 네, 무어의 법칙과 달리 무어 법칙은 우리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나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치? 얘는 1년에 이제 2배로 늘어난다고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위키백과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황해 법칙에 관련된 것들 쭉 만들어 주죠.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도 있죠. 유명한 법칙들이에요. 무어의 법칙, 무어 법칙, 그치? 무어의 법칙도 우리 위키피디아 그 대백과에서 무어 법칙은 반조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 그걸 갖다 우리는 무어의 법칙이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물 인터넷에 있는 무어 법칙, 황해 법칙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있다. 나노 기술, MEMS 기술 이런 것이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들이 소형화돼서 더 많은 기능들이 집적화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려면 우리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전기에 항상 꽂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전력 카드, 그 배터리의 성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렇죠? 지그비의 기술이 그 발전함으로써 전기를 조금 소모하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다음에 블루투스. 여러분들 블루투스 그 이어폰 하려면 그거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쵸? 블루투스에도 전기가 들어가잖아. 그렇지만 이 전기가 작게 먹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충전해서. 그치? 배터리 크기를 줄임으로써 디바이스 크기도 소형한다. 이제 여러분들 전기차 시대 이제 RV라고 해서 그쵸? 전기차 시대잖아요. 전기차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배터리잖아요. 전기 배터리. 이 충전해서 가는 거니까 전기 배터리. 그쵸? 얼만큼 충전해서 얼만큼 그치? 많이 그 운행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거에 그쵸?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전기 배터리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술의 1인자라고 하는 것은 1등 기술이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뽑으면 몇 개를 뽑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가장 1등 그 기술이 1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뭘까요? 반도체요. 그쵸? 램 반도체.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그쵸?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아이폰 이런 거 써도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치? LG 디스플레이. 그치? 세 번째 우리 배터리 기술이요. 그것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죠. 네 번째는 뭐 조선소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유선화 이러니까 무선으로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무선 모든 제품들이 다 무선으로 와이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화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은 이와 같이 또 개방화가 됐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로토콜, 플랫폼을 전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개방화했다라는 것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오픈 소스라는 거죠. 그렇죠? 오픈 소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무슨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돈 주고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누구든지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프리웨어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근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우.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우라는 게 있어요. 근우요. 네. 근우 나오죠? 여기. 근우. 위키백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황소뿔과 같은 건데, 그쵸? 예. 근우는 운영체제 하나이자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음 이걸 갖다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근우. 그쵸? 여러분들 근우의 약자는 그쵸? 근우는
유닉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닉스가 옛날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있잖아. 운영체제는 비쌌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근원은 운영체제가 유닉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짜다라는 거죠. 비싸지 공짜다. 그러니까 이 GNU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눅스요. 리눅스는 여러분들 대부분 무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눅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와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서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GNU is not Unix, 그래서 GNU라는 거, 무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거.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했다. 뭐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이게 개방이 했기 때문에, 그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블랙, 그쵸? 갈릴레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무슨 플랫폼들이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이런 것도 유명한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고쳐서 새로운 기능이나 형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료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많아요. MAQT, MQTT, XMPP, COAP,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다고 좀 알아놓으세요.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연결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통신 규약이잖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ll join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코드도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술적 측면에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은 가격이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 도입의 비용이 하락됐으니 받아들일 수 있다. 부품이나 제품이 소형화해서, 그치? 사물 인터넷에 결합하는, 컨버전스하고 결합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 전기가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무선화가 많이 됐다. 또 그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고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서 제품화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시겠어요? 무선 통신의 별, 전력 소멸량 비교, LTE 우리 서비스, 와이파이, 지급이, 블루투스, NFC, 뒤에 가서 할까요?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요? 우리 쓰는 거죠? ILDA 이런 것들이 전기 소모가 있는데, 그치? 여러분들 블루투스 전기 소모가 제일 작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충전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거 한번 볼게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어떤 비용에 대한 거, 비즈니스 판매 전략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 파레토 법칙보다 롱테일 법칙이 비즈니스에서 그치?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는 20%의 제품이 기업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것이 뭐냐면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파레토 법칙이요. 그치?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그 서점에 많이 팔리니까 베스트셀러가 그 서점의 매출액을 80%를 차지한다. 20%의 제품이 80%를 차지한다. 이런 것이 파레토의 법칙이거든.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잘 팔리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매출액을, 여기 이제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을 봤을 때 매출액은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의 20%가 매출액을 80%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제품들, 이런 거 잘 안 팔릴 거 아니야. 이런 매출액을 다 더해보면 20%의 잘 팔리는 제품의 80보다 이 제품의 양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건 매점에서 안 갖고 있고 온라인에서 팔리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런 여러 가지 안 팔리는 거라도 다양한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팔리면, 이거
롱테일이잖아. 테일은 꼬리잖아요. 꼬리잖아. 이 롱테일. 이 롱테일 여기에 제품에 그치 사물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 제품이 그치 비용에 이 제품이 더 많은 이윤을 갖다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롱테일 법칙이에요. 롱테일 법칙.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은 잘 안 팔리는 잘 팔리는 책의 매출액을 뛰어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롱테일 법칙이거든요.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거. 중요한 법칙. 롱테일. 긴 꼬리 있는 쪽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 그쵸? 전통적인 그 서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베스트셀러나 이런 책들이 그 서점을 거의 그 속된 말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베스트셀러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품목들을 꾸준히 그래도 적게 사지만 여러 가지 적게 사는 품목들을 더 그치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할 수 있게끔 했다. 그치 이것이 바로 롱테일 법칙이죠. 그러니까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은 상반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롱테일 법칙 보시면은요. 롱테일 법칙이요. 롱테일 법칙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긴 꼬리 법칙. 그치? 여기서 잘 팔리는 것보다는 그치? 80대 20이었는데 그치?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긴 꼬리 롱테일 법칙 이런 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그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비즈니스 서비스의 전략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서비스의 형태 판매가 서비스 옛날에는 뭐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을 얼마큼 잘 팔리나 있는 건데 제품을 팔고 나서 얼마큼 잘 서비스를 할까 있는 거 AS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관리형 서비스 뭐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 그 다음에 교차 보조한다는 거죠. 교차 보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들 교차 보조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교차 보조라고 했어요. 크로스 동일 산업 내에서 한 부분의 결손은 다른 부분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잉크젯 프린터 앱슨에 잉크젯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는 싸요. 뭐 4만원, 5만원, 어떤 거는 뭐 2만원 이렇게 해. 그쵸? 미국 가서도 이런 것이 뭐 20불 뭐 이렇게밖에 엄청 싸. 이 제품이 싸.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품을 보면은 여기 잉크젯이라는 잉크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잉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제품을 사면 잉크가 5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50%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A4 용지에 1000장 뭐 이렇게밖에 못 찍어.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샀으면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다 잉크를 샀어야 되잖아. 근데 잉크가 뭐 80불, 100불 막 이래요. 그쵸? 8만원, 8만원, 10만원 막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파는 대신 얘를 비싸게 파는 거지. 이거 갖다가 우리 크로스, 그쵸? 서브시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보조 정책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크로스 보조 정책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쵸?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아마존에서 책을 온라인을 읽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싸게 팔지만은 뒤에가 저거 하는데 싸게 팔지만은 그치? 그것을 아마존에서 그 책을 디지털로 내려받는 건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들 많죠. 이런 것들 많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장 전략이 변화됐다는 거죠. 규모의 경쟁에서 범위의 경제가 규모의 경제라는 건 많은 것을 만들면 크게 많은 양을 만들면 그저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범위의 경제라는 건 조그만 거는 많이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경제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프로슈머라고 하는 건 뭐야? 프로덕트, 생산과 컨슈머가 결합된 말이죠. 이런 것들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뭐 소비한다 이런 것들도 됐고요. 요즘 이제 화두되는 것이 뭐냐면 공유 경제라는 거죠. 우리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IoT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쉐어링 이코노미 그래서 공유 경제예요. IoT를 통해서 그치? 모든 것을 진흥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경제가 나오는 거죠. 이 공유 경제라는 거 우버라는 거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라 그러나요? 그건 뭐 우버라는 건 우리나라 아직도 도입이 안 됐는데 유럽이나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버 타잖아요. 우버 택시
잘 안 되잖아. 우버 타잖아. 스마트폰에다 가입을 해서 우버 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카드 정보 넣고 부르면은 여러분 위치로 그죠? 자가용이 와요. 그치? 자기가 그 자기가 어떤 그 자가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 있는 시간에 그 자가용 자기 차를 가지고 우버를 할 수 있거든요. 공유 경제죠. 내 차를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서 쓰는 거잖아. 우버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시면은 에어비앤비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숙박할 때 그쵸? 빈집 이렇게 남의 집에 빈집이 있으면 그 빈집을 빌려서 쓸 수 있잖아. 뭐 질락이라든가 직카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유 경제가 많고 앞으로는 이 공유 경제가 계속 활성화될 거잖아. 그치?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렌트카 뭐 이런 쪽에서도 공유 경제가 되는 거고 집이라든가 뭐 펜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 경제에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제품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쓰면서 더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치?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그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판매 전략이 변화됐고 비즈니스 서비스 전략도 변화되고 비즈니스 시장 전략이 변화돼서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됐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스 피샤인, 뭐 페블와치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고글, 오큘러 리프트 이런 것들은 크로스 펀딩을 통해서 성공한 제품들이다. 크로스 펀딩을 이렇게 찾아보면 자금을 필요하는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하게 자금을 모으는 것 같다. 우리는 크로스, 그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볼게요. 정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거는 그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다. 사물 인터넷과 ICT, 정보통신 기술이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타 산업이 융합됐다.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됐다는 거죠. 우리 IoT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상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에 IoT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2013년 후반서부터. 이랬다는 건 뭐냐면 이때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라는 기치를 가지고 경제가 나빴거든요. 창조 경제를 갖다가 하는 기치를 가지고 대통령을 경제 정책을 폈잖아요. 경제 정책을 창조 경제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창조 경제의 실체가 잘 모르니까 이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해서 IoT를 해야 된다 그래서 IoT 붐이 이때 만들어졌고 이때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 3대 분야의 추진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와 글로벌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는 거. 세 번째는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 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그치? 3대 분야 2014년도에 사물 인터넷 기본 계획 3대 분야를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첫 번째 창의적 사물 인터넷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으로 첫 번째는 유망 사물 인터넷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로 확장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치? ICBM 융합 새로운 서비스를 그쵸? 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뭐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그 머신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글로벌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에 육성하기 위해서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하고 스마트 센서 산업 육성 그다음에 전통적인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신산업 동장 성장 지원한다. 생애 전주기 종합 지원을 한다. 생애 전주기 그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한 것이 이제 생애 맞춤형 서비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전통적인 사물 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한다. 그래서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유무선의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그 다음에 규제 없는 산업 환경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 그러한 배경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